마침 북경에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. 북경에서 제작사 쪽하고 일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회사도 크고. 그래서 뭐를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예능 프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좋다.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다. 방송국은 급히 정리를 했어요. 못 올라가게 하죠.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. 일이 있어서 작년부터, 말은 그렇게 얘기했죠. 작년부터 일을 좀 같이 하자고 그런 팀이 있었는데 여기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미뤘다. 근데 내가 그쪽도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절할 수가 없고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좀 가야 될 것 같다. 그랬더니 그쪽에서 놔줬어요. 그리고 이제 배분 문제 이런 건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얘기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대신에 제가 마음은 먹었죠. 다음에 나를 부를 때는 거의 따따블 아니면 나는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올라왔어요. 올라와가지고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크더라고요. 그 용창 전매 요생공司라고 해서 그 영창 그 전매 회사, 미디어 회사라는 데인데 여자 사장이 우리는 회장으로 얘기하면 그쪽은 동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여자 사장이에요. 아주 뭐 배포도 좋고 인간관계도 뭐 너무너무 넓고 돈을 어디서 그렇게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케일이 대단해요. 여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케일이 완전히 틀리거든요. 엄청나게 한 대씩을 해주는 거야. 막 마침 잘 왔다고 그러고 막 직원들이 뭐 7, 80명이 서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이제 제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사무실도 크고 근데 거기가 희한하게 인민일보 안에 회사가 있었어요. 인민일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국가 경비 지역입니다. 그 신문사 안이. 인민일보라고 해서 그 안에 그 신문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그 미디어, 뉴스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그 미디어 건물이 있어요. 15층 전체로 우리가 썼어요. 쉽게 말씀드리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일반 사람은 뭐 당연히 못 들어가고 외국인들도 그 문화부나 선정부에 등록해가지고 허가받아야 들어갑니다. 거기. 그래서 들어갈 때 항상 그 전자칩을 해서 하면 그 이제 우리나라도 방송국에 보면 뭐 지하철 들어가는 것처럼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고 거기도 당연히. 그 인민일보를 나중에 한 건데 인민일보 정문을 정면에서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안내 데스크 건물이 있어요. 조그맣게. 그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제 안내하는 경비원 데스크가 있는데 그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. 원형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새까매가지고 안 보여.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. 그 내가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. 거기 보면 이제 기관총 같은 거 중무장, 소총으로 중무장한 인민해방군들이 양쪽에서 3명씩 지키고 있더라고요. 항상 보고 있는 거야. 출입자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밖에서는 안 보이죠. 안에서는 다 보이는 거지. 근데 왜냐면 걔네들 교대할 때는 우리가 보이잖아요.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. 그렇게 좀 엄한 데서 일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.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제작도 하고 그랬는데 배분 문제가 또 생깁니다.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장사 잘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. 그건 장사를 잘하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중국에 거의 한 20년 있으면서 느낀 게 물론 뭐 나름이죠. 뭐 방송도 나갔습니다. 제가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방송도 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일이라는 게 이게 살다 보니까 나쁜 일은 겹쳐서 들어오고 좋은 일도 겹쳐서 들어와. 난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꼈거든요. 인터넷 신매체 회사라는 데서 또 연락이 옵니다.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.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쪽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. 인민일보에 있었던 회사 양해를 구해가지고 원래는 내가 거기를 일주일에 3일 나가기로 했었어요. 격주로. 그러니까 그 하루 쉬고 퐁당퐁당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틀만 하루만 줄이면 되거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쉬는 날은 또 그쪽에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틱톡 같은 것만 만들고 뭐 그러는 거죠. 예, 그 거기도 많이 있어요. 중국도. 그 텐센트라는 회사도 있고 소호 뭐 빌리빌리 콰이쇼 뭐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인터넷 대형 인터넷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어쨌든 거기는 그 유튜브하고 카톡 같은 거를 못 봐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가 전체에 방화벽이 있어요. 그래서 VPN을 깔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. 나도 거기서 쓸 때 한국에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이 안 돼요. 카톡이. 웨이신만 돼요. 위챗만 돼요. 위챗만. 그건 이제 중국 거니까 개방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차단.
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못 보죠. 인구가 15억이잖아요.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. 시장이 너무 큰 거야. 그래서 인터넷 쪽에서 막 또 거기서 또 일하고,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는 공중파, 소위 말해서 위성 TV들, 위성 TV 제작하고, 이쪽 가면 또 인터넷 방송, 틱톡이라든지 콰이쇼라든지 기다리고 있어. 팀별로 다 기다려. 그럼 1시간이면 1시간, 2시간이면 2시간, A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, B팀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배해서 또 애들을 또 회의를 진행을 하죠. 그런데 이제 저는 월급을 안 받았어요. 양쪽 두 회사에서. 이제 거마비라고 그래가지고 차비 쪽으로 받는 거죠. 그 품위유지비로. 그게 이제 꽤 됐어요. 오히려. 각 회사에서 최소한 뭐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인민폐로 5만 위안 받았으니까 얼마야? 인민폐로 5만 위안이면 얼마야? 감독. 한 뭐, 900 되나? 네, 그 정도 되겠네요. 두 군데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괜찮았죠. 그 다음에 이쪽 그 처음 회사에서 기사를 제공을 했었어요. 차하고.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도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. 첫 번째 인민일보에 있었던 회사에다가 동사장한테, 그러니까 회장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기사가 다 보고를 쓰니까. 그냥 뭐 괜찮다고 이해를 해줬고. 대신에 이제 양쪽 하면서 다 열심히 했죠.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연락이 온 거야. 요번엔 드라마 제작사야. 그 드라마 제작사는 내가 모르는 회사였어요. 모르는 회사인데 여기서 그 제 아는 그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. 그 평소에 이제 김 감독이라고 이제 저랑 카나다 같이 가고 진짜 친동생 같은 감독이 있었잖아요. 그 친구가 이제 유흥을 하러 다닐 때 그 자주 만났던 그 친구의 동생들이 있어요. 북경대 뭐 대학원 다니는 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미스터 킴이라는 애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북경대 이제 저 대학원 졸업생인데 뭐 괜찮죠. 우리나라 서울대인데 똑똑하고.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했는데 한국하고 한중 합작 드라마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.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중 1호 합작 드라마 때문에 중국을 갔잖아요.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잖아.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임자인 거지. 중국 생활도 꽤 좀 했었고 그때만 해도.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, 물론 언어 소통은 다 안 됐어요. 그렇지만 말귀는 다 알아듣는 거야. 언어도 통역을 세우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. 왜냐면 언어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말 이해하겠어? 그러면 이해하겠어까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웬만큼은 알아들으면 이 회의 시간이 거의 뭐 3분의 1로 뭐 반 이상은 확 줄어드는 거야. 그러니까 좀 편하죠.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여기서는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이제 내 운명이 바뀔 만큼의 제가 딜을 합니다. 제작비의 10%가 보통 연출료예요. 얼마를 제시했냐면 인민폐 1200위안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. 그걸 그쪽에서 액셉트를 했어요. 오케이, 받아들여. 인민폐 1200만 위안이면 그때 환율로 해서 한국 돈으로 20억이에요. 20억. 딱 4개월 찍고. 4개월 딱 찍고.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. 나는 총감독을 하겠다. 아니면은 이 대본 전체를 12회가 시즌별로 나가는데 드라마 그 시즌 드라마인데 12회 딱 찍는 거예요.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반을 찍고 반은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반은 내가 한국에서 잘 찍는 감독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.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국 감독이면 오케이. 왜? 한국 감독이면 정서가 틀리거든. 앵글이 틀려요. 완전히 차별화가 되거든. 딱 봐도 아 저건 한국에서 찍은 거다 아니면 한국 감독이 찍은 거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죠. 예전에 왜 한국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었냐면요, 초창기에 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대장금이 막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. 대장금, 중국 전역의 대장금이 난리가 나가지고 올스톱이 될 정도로. 그러니까 한국 감독들에 대한 선호도, 한국 스태프들에 대한 선호도가 말도 못했어요. 우리가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전부 다.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에 한국에서 웬만한 스태프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. 연출, PD 1명 하고 카메라 2명 하고 조명 2명, 조명 감독 2. 왜냐면 우리는 세트거든요. 카메라하고 조명 감독들은 다 자기 세트가 있어요. 늘 이 호흡을 맞춰서 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는 빨라.
모든 조건을 제 거를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기로 한 겁니다. 계약서를 쓰고 제가 1200만 위안의 10%를 계약금으로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갑니다. 조건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감독도 내가 좋은 애 쓸 수 있고 조명 감독도 다 괜찮은 사람들 정말 A급 애들 진짜 말 한마디에서 풀샷 간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그냥 짝짝짝짝짝 치고 막 이러는 애들 그런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예인 섭외가 어려웠었어요. 그쪽에서 원하는 연예인은 한국의 A급이었어요. A급.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쪽 매니지먼트 회사들하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만났는데 이게 값이 천정부진 거예요.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구를 하는 거예요. 한국도 지금 드라마 찍는데 편당 뭐 얼마 예를 들어서 뭐 편당 1억이다 그러면 중국 거는 따블이야. 기본이 따블이야 부르는 게. 그러니까 이게 딜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. 요새는 헐리우드 스타일의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은 어디 할 거며 5성급 호텔이며 식사는 뭘 제공하며 물론 당연히 다 컨펌을 하고 갔죠. A급 남자 배우들하고 뭐 제가 이름은 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형 기획사들하고 해가지고 거기 소속 연예인들하고 다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받았어요. 어쨌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받고 이제 북경으로 넘어갑니다.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큰 변수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조건까지 다 맞추고 계약금은 언제 줄 거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며 코디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정말 진짜 고름 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다 했어요. 계약을 다 하고 이제 북경으로 이제 이제 됐구나 그러고 룰루랄라 들어온 거야.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한국 감독들한테 지불하는 거, 조명팀들한테 지불하는 비용은 내 연출비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감독한테 내가 얼마를 주려고 그랬냐면 그 4개월 촬영하면서 내가 2억을 준다고 그랬어요. 큰 돈이죠. 10몇 년 전에 2억이면 장난 아니지. 4개월 동안에 2억 준다고요. 뭐 난리가 난 거죠. 걔도 뭐 진짜 목돈 크게 만질 수 있는 거지. 4개월 동안 일해서 2억 받기가 쉬워요. 어렵지. 그래서 2억 반 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조명팀들하고 해서 뭐 저기 해가지고 걔네들도 뭐 저거 하고 뭐 해서 2억 그러면 4억이잖아요. 그럼 1억이 남는다고. 20억 중에서 이제 그러면 16억이 남잖아요. 그럼 1억은 뭐 할 거냐? 제작사에서요. 일단 그 중국은 이런 게 또 잘 돼 있어.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잖아요.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제공해줘. 호텔부터 뭐 식사, 술까지 다 제공해줘. 담배도 피면 사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나는 다른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.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체재비가 안 들어. 걔들 호텔 항공료부터 다 제공을 하거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20억 받는 데에서 4억이면 나머지 16억은 내 거야. 내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나는 1억을 더 쓰려고 그래서 어디다 쓰냐. 니네들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술은 내가 시컨 사줄게. 1억 원어치 사줄게. 진짜 뭐 이것도 하고 뭐 별거 뭐 아가씨들부터 뭐 니네들이 아주 진짜 국물이 안 나올 때까지 내가 진짜 해줄게.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준비까지 다 했어. 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졌네요. 뭐냐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.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.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사드 문제가 터진 거야. 사드 문제가 결사반대라고 난리가 난 거야. 불매운동부터 일어나고 막 심상치 않은 거야. 그래서 나는 이건 진짜 좋댔다 이러고 생각을 한 거야. 이거 어떻게 매니지먼트사에서 계속 연락 오지. 이거 어떡할 거냐 뭐 할 거냐 뭐. 이게 잠잠해질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드 들어오는 걸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. 롯데 어디 천안인가 뭐 어딘가 그 대전인가 그쪽 거기 골프장에다가 사드 기지를 한다고 거기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 났잖아요. 아시잖아요. 중국 정부에서 야마가 빡 돌은 거야. 그래? 알았어. 너희들하고 국교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표현이 그 표시가 안 나는 우리가 문화 쪽의 제재를 미디어 쪽의 제재를 딱 해버린 거예요. 한할링이야. 그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갔었어요. 연예인들이 가수들도 옛날 가수들도 많이 갔었고 팬사인회부터 콘서트도 했었고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 한국 방송 드라마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. 그것들이 올 스톱이 된 거예요. 올 스톱. 보름 만에 딱 스탑이야.
광전총국이라고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그런 조직이 있어요. 광전총국이라고. 거기서 모든 거를 대본부터 다 관리를 해. 거기서 그냥 스탑을 시켜버린 거. 한국에는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. 관광객들 뭐 제주도 가고 뭐 명동에서 막 미어터지고 그랬는데 싹 없어졌잖아.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데에서 장소를 제공했다고 그래서 롯데마트가 거기에 각 지방에 다 있었어. 거기서 막 걔네들 그 한국 제품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화형시키고 불 지르고 이렇게 되니 우리가 드라마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느냐고.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게 그게 2016년도예요. 계약한 거 그냥 다 올스톱. 그리고 내가 받은 거 반은 내가 가서 경비 쓴 거 인정하고 반을 다시 돌려줍니다. 그걸 내가 만약에 다 썼으면 나도 힘들었을 거야. 걔네들이 인정을 했어. 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열심히 했다. 가서 그 작가들 미팅하는 거, 뭐 감독들 미팅하는 거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줬단 말이에요. 매니지먼트 사가지고 그 실제로 지네들이 원하는 A급 연기자들하고 회의하고 이러는 거 다 찍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. 나도 영악하니까 다 보내야지. 왜냐면 다큐멘터리를 남겨야 되니까.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내가 그랬어. 나는 너희들 대신에 내가 출장을 가준 것 뿐이다 이거야.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술을 한 잔을 먹냐? 저 술을 잘 안 먹거든요. 뭐를 걔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니네들 대신에 내가 가서 저거 한 거지. 솔직히 니네들이 가서 거기서 만나려면 대형 기획사에 너는 니네들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. 거의 못 들어갈 거야. 나도 내 나름대로 인맥 팔아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출장 간 건데 니네들이 그거를 나한테 청구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. 어쨌든 그래서 사드 문제가 끝나면 바로 하자고 그러고 그거를 스탑을 했어요. 그러고 나니까 진짜 세상 살기가 싫은 거야 나는. 이제는 은퇴를 하자. 이렇게 목동이 들어오면 난 은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. 은퇴할 나이도 됐고 그랬으니까. 은퇴할 나이가 이제 뭐 50대 중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은퇴를 하려고 그랬죠. 근데 거기서 기회를 싹 놓쳐버린 거예요. 그런데다가 나머지 두 개 회사를 또 다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내가 다 다닌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어떻게 보면 아니고 그렇게 한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 회사, 그러니까 인민일보에 있었고,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회사에 있었죠.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제작, 이거 드라마 제작은 이건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월화, 수목, 금토 이렇게 다니고 하루 쉬었었어요 거의. 그랬는데 이게 지금 빠그러진 거잖아. 그죠? 그럼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? 얘네는 또 인터넷 회사네? 이거 얘네들도 접은 거야. 회사를 접었어. 접으니까 얘네들 하나 남은데 예능 프로도 못하게 하네 또. 한국 감독들 뭐 절대 못 쓰게 하고.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그쪽 사람들은.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드 문제가 없을 때도 내가 연출을 해도 내 연출 이름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. 그거는 거기 투자자는 걔네들이 이름 올리고 내 이름은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. 나야 뭐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내가 거기서 이름 올리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씨가 싹 말라버린 거야. 머리 아팠지. 정말 힘들게 있었어요.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야. 그 양주방송국 그 부사장이 전화가 온 거야. 알지 그 사람도 방송 쪽에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드라마 제작하고 대형 제작하고 그러는 거 알거든요. 그러니까 사이즈가 지네들이 이렇게 포옹하기에는 크다는 걸 알아요. 나한테 그러는 거야. 힘들지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끈 좀 있으면 보내주라. 목매 따라서 죽어버리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다시 내려오라는 거야. 그러면서 자기가 뭐 서운한 거 다 알고 지방 방송이니까 북경이나 대도시에 그런 데처럼 그렇게 아주 뭐 엄하게 그렇게 자기네들을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뒤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면서 뭐 지금 옛날에 생각한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안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뭔 얘기인지 또 내려갔죠. 내려갔어요. 내려가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양조방송국에서 애들을 키우자고 그랬어. 애들을 막 키우면서 나는 거기서 개그맨들 키우고 MC들도 가리키고 MC 중에서 한 놈 뚱뚱한 애가 있어. 순회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랑 또 인연이 돼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. 가깝게 지냈는데 걔가 나한테 제안을 하러 어느 날 연락이 와요. 그 제안이 뭐냐면 그 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가 되면 얘기해 주겠대.